먼저 내민 손보다 더 반가운 가슴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별보다 고운 발걸음이 사람의 문 앞에서 사랑을 놓고 한다. 안녕하세요. 이삭빛 TV 방송의 산골 시인 이삭빛입니다. 시 활동가 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주시 덕진동 연화마을에 있는 우리 김정숙 화백님 댁에서 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화백님은 군산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님이신데 미술 전공이시죠? 네, 미술학과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집에 들어서면서 보니까 넓은 들에 각양각색의 꽃들이 봄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네, 또 벽에는 쭉 담쟁이. 담쟁이가 네. 있어서 오늘 우리가 도종환님의 담쟁이 시를 나누고자 하는데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수 화백님은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몇 번 입상하셨습니까? 7번, 7번 입선하시고 특선은 3번, 이게 특선 3회 낙선도 하신 적이 네. 있죠. 네, 낙선을 5번 했습니다. 저희가 낙선을 물어보는 것은 이삭빛 시인님, 네. 담쟁이가 주고 있는 절망을 이겨낸 그 의미 때문에 물어본 거죠. 그리고 네. 낙선을 통해서 결국 개인전을 매대나간 걸로. 28회 하셨다고. 야, 네. 개인전 28회면은 정말. 저도 학위를 하고 있지만 논문 한 편 쓰는 것이 개인전 1회잖아요. 28분의 대논문을 작성하신 거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김정수 화백님 박수 한번 보낼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화가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도 그러면은 감동. 네. 도종환님의 담쟁이 시를 감상하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삭피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네.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네. 저는 참 이 시를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제자가 주례를 부탁했을 때 요즘 젊은이들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부딪혀서 이 시를 낭송해 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어려울 때마다 이 시를 기억하고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저희 학교 교문 앞에도 담쟁이가 있거든요. 네. 돌담, 바위, 벽을 타고 온 담쟁이를 보면서 이삭피님은 뭘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절망을 덮는다. 음. 네, 그만큼 마음에 어떤 희망을 품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도 직접 어디서 담쟁이를 구해가지고 저렇게 멋진 담쟁이 넝쿨을 만드셨습니까? 저희는 바로 앞에 전북대학교가 있잖아요. 예, 네. 그쪽에는 정말 오래된 건물에 완전히 담쟁이로 덮어버린 네. 그 아주 고즈넉한 그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밑에서 순을 몇 개 좀 잘라가지고 한 10년 전에 이렇게 그 60년 된 담이 너무 낡아서 좀 네. 덮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담쟁이가 아주 강인한 생명력이 있어서요. 온 담을 예쁘게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가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유명하거든요. 어떤 교수님의 그런 손길 때문에 더 그런 가치가 이렇게 드높여져서 그런 이름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직접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다 꽃들을 가꾼다고 들었는데 힘이 들지만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타샤의 정원을 꿈꾸지만 네. 저는 거기까지는 못 미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새벽에 조금씩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이 대화를 나눈다는 거, 그리고 잠깐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것은 이 꽃들이요 네. 그대로 또 다 보여주거든요. 예. 그래서 저를 부지런하게 해주는 그런 참 스승이죠. 네. 아, 네. 이게 자연이 곧 스승이고 특히 담쟁이를 통해서 낙선을 통한 그 실패의 과정이 결국 실패가 아니었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인간은 환경을 탓하면 패배자가 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승리자가 된다고 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삭필 씨 낭송한 그 부분요. 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네.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오늘날 우리가 이 벽을 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나 혼자만 세상이 아니라 이 담쟁이 정신 가운데 벽을 올라가는 마음과 아울러서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는 거. 손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더불어 가는 더불어서. 것이 네. 담쟁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시를 낭송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의지와 또 가치감으로써 서로 힘을 나누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 가운데 이 난관을 이길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네. 듭니다. 사실 이삭비 시인도 담쟁이 시를 지었죠. 네. 여러분 똑같은 담쟁이를 보고 이삭비 시인은 어떻게 이 담쟁이를 묘사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우리 김정수 화백님과 함께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쟁이 이삭빛. 가난한 하늘에 머리를 박고 두 손 모아 기도했지. 반짝이는 푸른 별을 모아 한 땀 한 땀 박아가며 스스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파란 손은 촘촘하게 하늘을 끌어올리며 길을 내었지. 기댈 곳이라곤 벽이 아닌 떨어질 듯 아슬한 허공. 어릴 적 그는 이미 누군가의 강한 손에서 잘려나간 적이 있었지. 벽을 믿었던 탓에 허무하게 배신당해야만 했어. 허리가 잘려나가도록 혹독한 아픔은 구부려 휘어지는 법을 알게 되고 검어진 손을 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 파랗고 여린 것이 날개가 되어 떠오르면서 푸르도록 파란 하늘을 엮어낼 부활의 시간에 다다른 거지. 감사합니다. 예. 그 마지막 대목이 네. 파랗고 여린 것이 날개가 되어 떠오르면서 푸르도록 파란 하늘을 엮어낼 부활의 시간에 다다른 거지. 네, 제가 그 오프라 윈프리를 보면서 그 인물을 보면서 네, 감동을 받아서 쓴 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저희 어른, 저 자신에게 보내는 어떤 긍정 메시지의 힘을 활용하고 싶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오프라 윈프리는 사실 불우한 시절을 보냈지만 19살의 나이에 지역 방송을 시작해서 세계적인 방송인으로 성공하게 네, 되죠. 네. 이게 누구나 좌절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도 5번의 5번의 낙선을 낙선. 통해 가지고 그 실패의 과정, 러브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미술 대전에 상 받기 전까지는 이동환 박사님하고 결혼을 미뤘다고 했는데 사실 맞습니까? 와. 네, 그래서 6년 7개월을 조용히 기다려줬는데요.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우리 김정수 화백님의 부군께서는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님이신데요. 김정수 화백님이 목표를 이룰 때까지 일편단심 기다려진 일화가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정원에 숨어 네,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밤하늘의 별이 반짝일 수 있는 건 그 네. 어둡게 네. 배경을 깔아주는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음. 그렇지 않나라고 와. 생각할 때 저희 남편은 때때로 까만 배경이 되어줘서 와. 감사한 일이죠. 또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시네요. 와. 자, 정리해 보면
네. 담쟁이라는 것이 네. 요즘 젊은 청년들은 직업 갖기도 힘들고 또 중년의 삶도 고단한 삶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서로 손을 잡고 절망의 벽을 서두르지 않고 나가게 될 때 결국 그 벽을 넘는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삭비 시인의 시처럼 기댈 곳이라곤 벽이 아닌 멀어질 듯 아슬한 허공, 잘려나간 강한 손, 그러나 구부려 휘어지는 법을 알게 되고 어느 시가 보면 구부려서 길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담쟁이가 저 벽을 넘기까지는 많은 보이지 않는 밤하늘과의 대화도 있을 것이고 새벽 이슬도 맞아가면서 저 벽을 조금씩 넘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화백님은 작품을 보면은 좀 봄꽃들이 많이 피잖아요. 네. 근데 봄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꽃이 뭔가요? 요즘 봄꽃은 수선화가 저는 참으로 고귀하고 좀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네. 청초함, 고귀함, 네. 색깔도 그렇고요.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아, 와. 수선화. 이삭피님 좋아하는 봄꽃은 뭐가 있습니까? 저는 프리지아를 좋아했어요. 아, 네. 프리지아. 네. 음, 어릴 때 프리지아라는 시를 썼는데요. 네, 그 모습이 저랑 닮았다고 해서 어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프리지아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향기도 굉장히 좋아요. 네. 프리지아를 닮은 이삭비 시인, 수선화를 닮고 싶은 김장수 화백님. 저는 개나리를 좋아합니다. 와. 그랬어요. 네. 아, 노랗고 단순하고 음. 봄의 전령사잖아요. 그래서 와.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김정수 화백님 집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아까 타사의 정원처럼 보이는데요. 네. 여러분이 아마 그 장경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를 좀 옮겨서 우리 김정수 화백님의 그림을 보면서 네. 그림 속에 숨겨진 이야기와 또 제일 좋아하는 꽃이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영국 시인 일리엄 블레이크는 네, 모래알을 보면서 우주를 발견했고요. 네. 또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천국을 봤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김정숙 화백님의 이 맨드라미를 보고 와, 김정숙 화백님의 그 열정과 삶을 다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제 그리셨나요? 네, 이 작품 꽤 오래됐죠? 네. 그때 20대 후반 정도 됐으니까요. 뭐 네.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된 작품인데 네. 그림은 그 시대의 생활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네. 젊은 날의 그 열정을 맨드라미를 통해서 어떤 한국인의 그 멋이라던가 맛이라던가 어떤 네. 얼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와. 어쩌면 그냥 네. 화면 가득히 네. 그 젊음의 패기로 네. 내용물을 가득 채웠던 그런 네. 작업이라고 할 수 와, 있죠. 저는 30대가 아니라 한 정말 5, 60대 정말 그런 분이 그리지 않았나. 너무 열정과 이 앞에 그림을 보는 순간요. 와, 그냥 멈춰지더라고요. 경외하는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아, 무릎 꿇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마음의 무릎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황홀했고요. 이런 그림을 그려준다는 자체가 대단한 축복을 받으셨구나. 감사합니다. 선물 받은 기분입니다. 네, 이 작품을 네. 한 5개월 그렸어요. 아, 스케치할 때부터 시작해서 네. 그 아주 최송화 씨보다도 더 작은 씨앗으로 상당히 큰 그 맨드라미 봉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네. 얼마나 색깔이 황홀한지 몰라요. 그 가을날에 네. 그 담쟁이 이야기도 했는데요. 담쟁이가 무르익었을 때 네. 같이 어우러져서 피는 꽃이 이 맨드라미거든요. 아, 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지조 같은 것도 있고요. 마지막 죽을 때 서리빨이 오면은 고개만 쫙 떨구고 네.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모습에서 어떤 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정신도 있고요. 네. 참 많은 것을 저에게 가르쳐 준 음. 그런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또 미술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실까요? 방금 이삭비 시인과 우리 김정수 화백님의 대화를 통해서
무려 5개월 동안이나 맨드라미를 보면서 그랬던 30대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50대에 그린 맨드라미입니다. 뭔가 느낌이 다른데요. 교수님, 30대 때 본 맨드라미하고 지금 맨드라미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는 열정도 있고요. 그 내용을 보이는 그대로 그리려는 그런 쪽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인생을 좀 살아보고 그래서 삶을 반주한 듯한 그래서 또 맨드라미 한 해 한 해 그리면서 그 해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생활의 그 인생 여정을 통해서 이제는 빛바랜 추억으로 남겨지는 그런 모습 어떤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이렇게 녹아나면서 이제는 배경이 많아지잖아요. 네. 배경이 많아졌다는 것은 이제 제가 많이 내려놓고 여백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까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림에도 있고 네. 이게 정말로 보니까 첫 번째 30대는 강렬하고 맨드라미가 직접적인 표현이 됐잖아요. 근데 이 네. 그림을 보면은 뭔가 맨드라미 같지 않으면서도 맨드라미 같은. 네. 근데 특별히 맨드라미를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나요? 맨드라미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꽃도 다 좋아하지만 네. 아까 제가 그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네. 그 5번 낙선했다고 했는데 네. 3번 낙선을 하고 이제 그림을 접어야 될까 붓을 꺾어야 될까 예. 뭐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 저희 선배 한 분이 5년간 그 일본에서 채색을 배워가지고 와서 제가 그 당시에 수묵 뭐 그런 담채를 그리고 있었을 때 젊은 사람이 산수도 이제 요 정도 배웠으니 뭔가 채색을 해라라고 해서 제가 그때 그 낙방했던 그런 우울함을 가지고 그 가을에 그 동네 어귀를 돌다가 꼬불꼬불한 그 맨드라미를 보고 어떤 그 삶의 애환 한을 제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처절한 아름다움이 있군요. 네, 그래서 필이 꽂혔네요, 네, 맨드라미에. 그래서 네가 꼭 나갔다라는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려야 되겠다 하고 참 맨드라미를 계속적으로 그려왔는데 참 매력 있는 곳이고 최성화 씨보다도 더 작은 그 씨앗에서 이렇게 탐스러운 이 그 꽃이 되고 그다음에 이파리도 굉장히 무성하거든요. 네. 왕성하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이게 테마입니다. 붉은색이면서도 붓지 않는 느낌이 들고요. 이게 아마 교수님의 3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숨어있는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밑에 검정으로 깔아준 것은 이 맨드라미의 열정이고요. 사람이 그 열정만 가지고는 힘들잖아요. 이제는 여유로움과 넉넉함으로 이제는 많은 사람을 품어줘야 되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저쪽에는 이제 그냥 몰라서가 아니라 다 이해하고 은유가 들어있는 그런 배경이 그 저의 넉넉함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저도 사실 미술을 잘 알지 못하지만 가슴이 이렇게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더욱더 삶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하군요. 아, 그래요. 네. 예, 하얀 것은요, 우리 그 삶의 향기를 이제는 좀 나눠줘야 되는 때잖아요. 그래서 네. 이 각박한 이 그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얼마나 그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이 작품 하나를 가지고 어떤 순수함을 느끼고 감성적으로 변화한다면 그게 화가의 또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림 한 편을 보고도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고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는 담쟁이라는 시를 통해서 절망의 벽을 누구나 벽은 있습니다. 이 벽을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서로 손잡고 올라가고 또 김정수 화백님을 통해서 맨드라미, 30대의 맨드라미와 50대의 맨드라미가 이렇게 느낌이 다르네요. 역시 세월 속에는 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아름다운 집, 연녹색의 푸른 숲이 에워싸고 있는 김정수 화백님 댁에서 담쟁이를 같이 생각해보고 또 5번 낙선을 무릅쓰고 김정수 화백님의 깊고도 깊은 인생이 담겨있는 맨드라미 그림을 30대의 그림과 50대의 그림을 통해서 지켜봤습니다. 담쟁이 시를 다시 한번 두 분께서 좀 낭송해 주시고요. 도동환님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방송도
후원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는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우리 모두 다 현실의 벽을 지혜롭게 서로 손잡고 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피 시인님, 이 방송에 후원하신 분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본 방송은 음악과 시를 사랑하는 전주시 송촌동 김영임 선생님과 세상을 마음껏 여행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유한회사 스카이항공 정혜간 사장님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예, 김영임 선생님은 평소에 음악, 그리고 남을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카이 항공의 정혜관 대표께서는 또 문화만세도 관심이 많고 아주 저렴하게 항공료도 후원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정수 화백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는 행복했습니다. 두 분의 정말 프레이지아 그리고 수산을 사랑하는 두 분과 함께 방송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이 두 분 후원에 감사 말씀 드리고 오늘 특별히 이 아름다운 집에서 촬영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림 소개와 피아노 연주해 주신 김정수 화백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프리지아를 닮으신 우리 이삭비 저기 시인님, 그리고 개나리 같은 우리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오늘 더불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삭피 씨님도 한 말씀 인사 말씀 하시죠. 저도 오늘 수선화를 좋아하시는 분과 개나리를 좋아하시는 분 그 이상의 그 내면을 보여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